안녕하세요. 행공신TV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우리 아이 뇌 발달 이것만은 꼭 알자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를 진행을 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 시험 문제 스타일, 뭐 교육 과정, 네, 이런 것들이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논술로 대학을 간다.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논술을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근데 이제 논술로 대학 가는 길이 사라진다. 네, 그러면 이제 논술 대비할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대비를 해야겠죠. 현실적으로, 지극히 현실적으로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 또 중요한 항목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뇌발달입니다. 그 조기 교육의 폐해, 네, 이런 기사나 네, 이런 이야기도 좀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럼 조기 교육의 폐해 중에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 뇌발달이거든요. 뇌가 충분히 준비가 안 됐는데 이제 그 앞선 부모 마음으로 인해서 네, 이제 그런 큰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뇌 발달에 대해서도 좀 우리 부모들이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자, 근데 뭐 많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네, 물론 많이 알면 좋죠. 근데 적어도 요거는 알아야겠다, 알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네, 그 내용들을 제가 영상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뇌는 좌뇌와 우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좌뇌는 논리의 뇌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이 그림 보시면은 네, 막 수학 있죠, 수학. 네, 왜 수학이 들어있냐면 수학이 그 과목 중에 가장 그 논리적 사고력을 중요하게 필요로 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리, 좌뇌, 논리하면서 막 수학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뇌는 직관, 그다음에 뭐 예술 쪽,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네, 감성,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그 논리는 좌뇌 쪽, 물론 이제 뇌 전체를 다 쓰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주로 이제 좌뇌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논리는 좌뇌. 자, 그리고 국어의 절반, 수학, 사회, 과학, 역사 모두 비문학 분야거든요. 네, 그래서 논리적 사고력을 요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사회나 과학의 이제 원리나 법칙 같은 거 이해하는 거나 수학의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다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거든요. 뭐 감성적으로 사고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음, 공부의 상당 부분은 논리 사고, 그래서 좌뇌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좌뇌가 3세부터 기능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5세를 거쳐서 7세 때 본격적으로 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하면 됩니다. 공부, 좌뇌, 7세 본격. 네, 요렇게. 이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뇌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두정엽입니다. 자, 두정엽은 수학 담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숫자, 뭐 계산 관련 업무나 공간 감각 관련된 업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수학 대표적인 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화연산, 그다음에 도형, 네, 이쪽이잖아요. 네, 근데 그 수학은 두정엽 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두정엽은 7세부터 12세 초등학교 5학년, 7세부터 초등학교 5학년 요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달을 한다고 합니다. 네, 좌뇌는 7세부터, 자, 두정엽도 7세부터. 네,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측두엽입니다. 네, 측두엽은 뇌에서 이 부분이고요. 언어를 담당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어 듣기, 이해하기, 해석하기, 표현하기, 어휘 기억하기 등등의 이제 언어 학습, 언어 활동, 네, 이쪽은 뇌의 측두엽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측두엽은 7세부터 12세 초2, 초5, 네, 7세부터 12세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중적으로 발달한다고 합니다. 두정엽도 7세부터, 좌뇌도 7세부터, 7세, 7세.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이 8세입니다. 네,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보면은 그러면은 뇌발달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괜히 8세 때 초등학교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전두엽입니다. 네. 고차원적 사고를 담당. 네. 되게 중요하죠. 네.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고차원적 좀 추상적이죠. 그럼 고차원적 사고 어떤 걸 말을 하는 건가? 계획 세우기, 그다음에 결정하기, 네, 결정장애라는 얘기하죠. 네. 그다음에 문제 해결하기, 문제 해결, 네, 문제 잘 풀기, 네, 그리고 집중력 유지, 네, 그다음에 실천, 실행, 네, 그다음에 창의적 사고, 네, 이걸 잘하면 공부 잘하겠네요. 공부를 열심히 하겠네요. 그래서 잘하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결국 전두엽이 잘 발달을 해야지 네,
뭐 물론 다른 것도 다 포함이 되죠. 네, 공부뿐만 아니라 공부를 떠나서도 사회생활을 할 때 이 여기 나열되어 있는 고차원적 사고는 정말 중요하죠. 네, 그래서 공부 포함해서 잘 살려면 그리고 잘 살려면 전두엽이 잘 발달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전두엽은 초등학교 5, 6학년 때 최고조입니다. 최고조. 최고조에 이르고 자, 중학교 1, 2, 3학년 때 혼동기를 맞이합니다. 네. 이 혼동기 뭐냐면 이때까지 너무 많이 발달한 거예요. 뇌의 전두엽 부분이 너무 많이 발달을 해서 뉴런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시냅스도 너무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뇌세포가 뉴런이잖아요. 그 뇌세포인 뉴런과 뉴런을 연결시켜주는 부위가 시냅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뉴런과 시냅스로 연결된 뉴런 라인을 타고서 정보들이 막 뇌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뭐 처리가 되고 다시 온몸으로 명령을 보내고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뉴런이 많고 시냅스가 많으면 좋겠죠. 근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이 시기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네, 정신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혼동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동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뇌의 대표적인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초등 공부와 뇌발달입니다. 네. 그럼 이제 조기 구간이 나오죠. 네, 적기가 있고 조기가 있습니다. 조기 교육의 폐해, 네,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럼 결국 좌뇌도 그러니까 논리사고를 담당하는 좌뇌도 7세부터 그 다음에 수학 담당 두정엽과 언어 담당 측디엽도 7세부터. 네, 그러니까 본격적인 공부는 빠르면 7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뭐 비문학, 수학, 한글 읽기 독립, 그다음에 사회과학은 3학년 때 시작이 되죠. 네, 더 어려우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전시기 7세 전시기인 요때 네, 0, 3세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4, 5세도 그렇고 4세도 그렇고 5, 6세 이 시기도 수학 공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읽기 독립을 시도를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좀 무리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소수의 정말 타고난 네, 뭐 두정엽이나 측두엽이나 좌뇌가 타고남으로 인해서 막 2, 3년 빠르게 발달하는 그런 아이들이 소수의 아이들이 있죠. 극소수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해도. 근데 다수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아이들은 막 5세 때 읽기 독립을 막 한다든지, 네, 5세 때 막 수학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칫 심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빨리 가려다가 자칫 아이의 뇌발달에 네, 심각한 부작용을 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야, 그럼 하지 말자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단순 노출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좌뇌가 아까 그랬죠. 좌뇌는 3세 때 가동을 해서 5세를 거쳐서 7세 때부터 본격적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5, 6세 시기는 좌뇌도 발달을 하긴 하는 시기예요. 우뇌 중심이긴 하지만 좌뇌도 발달을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수학이나 한글 네, 이런 거를 접하는 건 괜찮아요. 네, 근데 우뇌는 아까 직관해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단순 노출 방식이 괜찮은 겁니다. 대표적인 게 플래시카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막 자음 모음 따지고 뭐 네, 그다음에 막 자리값 따지고 막 네, 이런 것들은 자칫 네, 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본격적인 공부는 빠르면 7세부터구나. 네, 요걸 일반적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대신에 이제 이 시기가 중요한 시기죠. 네, 수학 제대로 공부 시작하는 시기, 그 다음에 읽기 독립해야 되는 시기, 네, 그렇게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요 시기 있죠. 5학년, 6학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네, 요 시기는 전두엽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라고 했는데 고차원적 사고를 하는 시기였잖아요. 고차원적 사고 뭐였죠? 계획, 그 다음에 실천, 그 다음에 집중력 유지. 자, 그래서 수학 선행을 제가 가능한 그 전에 해도 되는 소수, 정말 극소수의 아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뭐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 교육과정이나 입시 제도를 고려하더라도 늦지 않아요. 그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뇌발달을 보더라도 수학 선행을 한다는 거는 정말 수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것도 해야 돼요. 어려운 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수학 선행을 제대로 하려면은. 자, 그게 되려면 아이가 뭐 계획은 그렇다 쳐요. 계획은 세워준다고 쳐요. 하지만 본인이 해야겠다는 진짜 그 결심,
네, 그거를 단단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많이 해결해 내야 돼요. 해결해 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 집중력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네, 그걸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그걸 뚫어내기도 해야 돼요. 네. 이것들이 다 고차원적 사고거든요. 근데 이 고차원적 사고가를 최고조에 이르는 게 5, 6학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이 전 시기에도 전두엽이 발달하긴 하지만 그래서 뭐 전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수학 선행이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전두엽이 최고조에 이르는 이 시기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적 기준으로는 수학은 초1부터 초4까지는 일단 자기 학년 제대로 하는지에 집중하시고 그다음에 그게 된 전제하에 탄탄하게 됐다는 전제하에 네 발달까지 고려했을 때 5학년 때 이제 시작을 하는 게 네, 어찌 보면 일반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효율적인 시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혼동기에 들어서면은 이제 사춘기, 네, 중이병이라고 얘기하죠. 네, 중이병이 오는 이유가 이 전두엽 때문입니다. 네, 전두엽이 혼동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막 네, 정신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전두엽이 지금 혼란한 시기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막 이때 중이병 이에서 중이병을 막 앓고 있잖아. 그러면은 아이의 얼굴을 보지 마시고 아이의 이마를 보세요. 아이 이마를 쳐다보면서 저 안쪽에 있는 저 전두엽이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야. 저게 지금 정지정돈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걸려. 내가 그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돼. 이런 마음으로 네, 아이를 바라봐 주시면 조금 덜 힘드시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네발딱 이것만은 꼭 알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저는 12가지 주제로 집중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들으시면 아마 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각 주제마다 1시간 20분 동안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행공신 치시면 제 블로그 나와요. 많은 다양한 무료 자료들이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세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우리 아이 뇌발달 이것만은 꼭 알자.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